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관 석재 및 젠다이 세면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관 석재 디딤석이고요. 두 번째로 젠다이 및 세면대,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관 석재 디딤석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방통을 치고 나서 현관 석재를 시공하려고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3호레가 보이시죠? 3호레를 개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관 석재를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방통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방통을 칠 때 이 여유 치수 50mm를 더 뒤쪽으로 주고 방통 마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야지 현관 석재를 설치할 때 할석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 석재가 이쯤에 들어가요. 이 라인에. 그런데 방통막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이랑 기포 콘크리트를 할석하고 그 밑에 차음재까지 할석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관 석재를 시공하기 전에 방통막이 검토부터 해서 방통을 치고 난 다음에 현관 석재를 합니다. 현관 석재를 먼저 시공하고 방통을 치게 되면 방통막이를 할 필요가 없어서 더 좋겠지만 방통을 치는 과정에서 현관 석재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현관 석재를 시공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 석재를 시공할 때 이렇게 수평대를 이용하고 이쪽 직각 부분 같은 경우는 직각자를 사용해서 정밀 시공을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 디딤석을 설치를 했는데 이 석고보드가 간해가 진 거예요. 이쪽 끝을 보면 석고보드와 붙었고 이쪽으로 올수록 석고보드와 현관 석재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 10mm예요. 그래서 10mm에 5mm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m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마감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석고보드를 뜯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보시면 석재 걸레바지까지 시공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석재 걸레바지를 끊었죠. 여기는 가구가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선 석재 걸레바지를 시공하고 이 석재 걸레바지에 맞게 신발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과 디딤석 간의 직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각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 방화 문틀에서 석고보드 별도로 이 현관 석재가 직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 디딤판을 설치하고 석재 걸레바지를 시공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3호레를 개놓고 이제 양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디딤석을 설치하고 직각으로 맞게 시공한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석 디딤석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문구를 붙인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현관 디딤석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생 중에는 이 현관 디딤석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문구를 써서 양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보양을 잘 했죠. 근데 이제 방통 현관 디딤석 사이에 있는 틈이 있습니다. 한 30mm에서 50mm가 있는데 3호레로 깔끔하게 미장을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관 디딤석이 완료된 사진이에요. 보시면 현관 디딤석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황동 줄눈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석재 걸레바지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관 디딤석이 있고 이쪽에 석재 걸레바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 디딤석이 파손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장 하부로 들어간 현관 디딤석에 이렇게 나누기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손이 됐을 때 빼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디딤판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자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기도를 계획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석재 걸레바지 위에 가구가 태워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타일을 시공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애초에 검토를 해서 석재 걸레바지에 딱 맞게 이 가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애초에 시공을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젠다이 및 세면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젠다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게 젠다이고 이렇게 젠다이예요. 예전에는 천연 대리석으로도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엔지니어 스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젠다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투명 코킹으로 마감을 많이 짓습니다. 흰색 코킹으로도 마감을 짓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반투명 코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이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젠다이를 시공하고 이쪽에 보시면 코킹이 너무 두껍게 시공이 된 사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젠다이를 자를 때 조금 부족하게 자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킹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 5mm 정도 떴을 경우에는 코킹으로 마감이 되지만 이렇게 한 10mm 정도 떴을 때는 코킹이 너무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마감상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입주 하자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12mm, 12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입주 하자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부부욕실인데 이렇게 세면대 트러스를 짠 경우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러스를 짜기 전에 세면대 사이즈를 정확한 스펙을 알고 이 트러스 짜는 거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 우선은 타일을 먼저 시공하고 이 트러스를 시공하는데 타일 쪽에 세타카를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용접한 부위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트러스를 짜고 그 위에 세면대석을 올리고 밑에 가구가 들어간 사진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이 세면대석이랑 요 밑에 가구가 깔끔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보였던 사진은 천연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엔지니어 스톤입니다. 보시면 이 엔지니어 스톤이 천연석이랑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져보면 천연석이랑 요 인조 대리석이랑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면대석이나 화장대석 그리고 디딤석까지 요즘에는 엔지니어 스톤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하자로 제기되는 것 중에 천연석에서 방사능 치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인조 대리석 그러니까 엔지니어 스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트러스를 짜고 나서 세트 앙카에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용접 부위가 이제 타일에 좀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로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욕조에다가 트러스를 짜고 엔지니어 스톤을 마감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관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및 가내를 확인할 때 수평대랑 직각자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벽면 석고가 가내가 졌을 경우에는 현관 석재나 석재 걸레바지는 직각으로 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가내는 석고를 잘라서 석고를 재시공하는 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를 고려해서 현관 디딤석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고려해서 나누기도를 검토한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구 안쪽으로 한 12에서 20mm 정도 들여서 나누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젠다이 및 세면대입니다. 보통 인조 대리석 그러니까 엔지니어 스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면대랑 욕조를 요즘에는 트러스로 많이 짜서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을 짓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재보다는 인조 대리석 중에 엔지니어 스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천연석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치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인조 대리석을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상입니다.